현금으로는 뭐를 만들까 제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소액으로 그래도 할만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금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는 네, 거예요? 순수익으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씩 벌면 예. 괜찮을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진짜 이 돈도 없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그냥 당근마켓에서 매트 하나 사고요. 남는 방에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100만 원 아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나 빌라도 네. 처음에 임장 많이 다녀도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토지는 네.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토지가. 처음에 네. 그 차 타고 토지 임장 가면 대체 뭐 여기 논밭이고 네. 뭐 여기 뭐 산이고 맞아요. 뭘 봐야 되나 이게 맞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입지를 많이 보고요. 네. 입지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지금 이제 올해 말이랑 네. 내년 말에 이제 1, 2단계 거쳐서 개통되니까 네. 그쪽 이제 인터체인지 인근 위주로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남양주 포천 쪽이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가 부분 개통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아직 북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개통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공사 중인 데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내년 후년에 개통이 되는데 네. 그런데 IC 인근으로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토지가 사실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토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토지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네. 토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것부터 좀 배우라고 하는 편이에요. 네. 고속도로 IC 위주로 네. 네, 투자를 해라. 네. 그리고 토지 투자할 때 IC 위주 그리고 네.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인근에 예를 들어 공장 단지가 많은지 그런 상권이거든요. 그게.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나중에 내가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 네. 건축물을 올려서 용도가 네.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공장을 지었을 때도 수요가 많은지. 네. 그래서 저는 공장이 많은 지역 위주로 가서 그 점심시간에 한 12시쯤에 네. 그 한식 뷔페를 가봐요. 꼭. 그럼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평일에 이제 낮에 가면은 그럼 그런 거를 보면서 이쪽에 유동인구가 상당하구나. 네, 이런 거를 좀 뭐 수요조사네요. 수요가 많은. 수요 조사를 이제 많이 다니죠. 네. 예. 제 생각에 토지 공부의 시작은 네. 어떤 땅이 좋나 보다 어떤 땅을 사면 안 되나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토지 저는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예.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땅들을 어쩜 그렇게 많이들 사시는지 이런 땅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네. 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보통 토지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입지도 중요한데 네. 보통 의외로 다들 용도를 안 보세요. 아. 그러니까 토지 이음이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용도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용도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용도 지역을 안 보고 그 소위 말해서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물린 얘기들을 저도 이제 많이 듣거든요. 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보전관리 지역을 많이 가져와요. 보전관리 지역. 예. 그래서 토지 이음을 보셨을 때 그 용도 지역에 보전자가 있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추천하는 용도 지역이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한 거는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 예. 인터체인지 인근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를 사면은 저는 최소한 물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 살 때도 항상 도로에 접한 네. 계획관리 지역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고속도로 새로 뚫리는 IC 인근의 계획관리 지역인데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개발 가능한 땅 이런 걸로 매수를 하면은 웬간해선 손해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정도만 해도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적어도 투자용이면 농업진흥구역은 매수를 보통 일반인들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도로에 접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안 붙은 걸 뭐라고 하죠? 맹지요. 맹지. 예. 맹지로도 돈을 벌 수 있나요? 벌 수는 있는데 처음 하신 분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대부분 작업하는 게 맹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등장인물 많은 거 있잖아요. 네. 200명, 예. 300명, 네. 뭐 공유지분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200명, 300명 어떻게 같이 공투를 합니까? 그쵸. 네. 네, 그런 거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잘 공부하셔도 네. 네, 토지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토지 투자할 때 지역으로 네. 말씀하시면 아까 그 세종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역으로 보면은 네. 어디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용인 원산면에 하이닉스 지금 가니까 네. 공사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땅도 많이 다지고 있고 네. 한참 공사 중이라서 네네. 제일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 원산면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네. 아, 너무 좋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IC 인근은 네. 저는 솔직히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안성이나 뭐 이런. 네, 안성, 뭐 천안, 네. 세종 저는 다 보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경매 물건이 의외로 나오거든요. 그 네. 인터체인지 예정지 인근으로. 네. 그래서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으시면은 경매로. 저는 경매로 조금 싸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매수할 때 네. 주로 연필님은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는지 좀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초보자분들께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경매로 사고요. 네. 경매에서도 이제 경매를 할 때 저는 매일매일 신권 검색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권 검색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체인지 인근에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일단 현장을 가보는 거죠. 현장을 가서 그쪽 시세를 조사를 하는데 이게 토지든 공장이든 이 아파트처럼 KB 시세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많은 물건들을 보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에 몇 미터에 접했는지 어느 정도 메인 도로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메인 도로랑 그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물건이랑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입찰을 할 때는 이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입찰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입찰을 해요. 거래 사례로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래 사례는 어디서 이렇게 보세요? 거래 사례는 뭐 디스코라든가 네. 그런데 참고는 하고요. 실제로 현장 매물 나온 매물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디스코나 네. 벨리맵 통해서 이미 거래된 사례들도 보고 네.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 네. 매물들 뭐 부동산 통해서 보면 되니까 네. 요즘에 또 하락장이라서 부동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엄청 친절해요. 네, 그냥 뭐 하나만 말문만 열어도 뭐 네. 1시간 동안 알려주시고 네. 네, 요즘에 임장 다니기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현장에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돈 되는 정보 너무 많이 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근데 확실히 임장을 가라고 해도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예. 다 풀어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임장을 잘 안 안 가십니다. 가니까. 예, 현장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막 네.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운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도 보러 다니지만은 피곤하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고요. 네. 요즘에는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네. 토지 투자하면은 네. 좀 부자들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네. 토지 투자는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거 한 1억이 없어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 네. 그러면 얼마 정도면 토지 투자 해볼 만할까요?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은 네.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있어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3천에서 5천 정도면 예. 해볼 만하다. 예. 다만 이제 네. 금액이 적으니까 네. 내가 누구보다 많은 뭐 노력은 해야 되고 발품은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좀 커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소액으로 사면 또 장점이 나중에 팔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예를 있어요.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는 잘 안 팔리는데 네. 1억짜리 토지는 잘 팔리거든요. 맞아요. 1억짜리 토지는 뭐 잘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면 네.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땅은 아니지만 한 네. 1억 정도 되는 땅, 100평 이상 되는 땅을 매수하면은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매물 보러 가면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이 되게 단가가 비싼 물건 비싼 있잖아요. 거. 예, 그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평당가는 싼데 면적이 커가지고 예. 덩어리가 큰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네. 지금 요즘에 많이 없긴 하지만 네. 네. 현금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 또 사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하면 또 네. 거기서 수익이 또 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또 토지 개발업이 되기도 하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는 네.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토지 투자도 지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경매 물건 매일매일 보는데요. 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너무 참는 게 있어, 참는 예, 게. 낙찰 받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낙찰된 거를 저는 또 많이 가보거든요. 가격 봐도 막 그렇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과거 사례 이제 뭐 밸류매입이나 디스코 보면 나오긴 하지만은 네. 저는 이제 낙찰된 물건 있잖아요. 네. 그럼 6개월, 1년 전에 된 물건을 음. 가봐요. 네. 그럼 이제 특히 공장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공실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서 실제로 임차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좀 이쪽 동네 분위기도 보고 예, 계속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공장을 네. 일반인이 살 수 있나요? 예, 살 수 있죠. 오. 네. 공장은 뭐 이것도 한 10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공장도 내가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무난한 공장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하면 네. 여기에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공장마다 이제, 월세가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디는 평당 3만원, 어디는 2만원, 15,000원 이렇게 있는데, 네. 그거는 지역마다 이제 다르니까 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 의외로 저는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공장을 이렇게 하면 월세가 잘 빠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장 밀집 지역 위주로 많이 하시면 되고, 인터체인지 인근에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사러 가면은 근처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보죠? 실제로 이쪽 상권이라든가 이쪽 뭐 세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 사장님들이 저도 처음에 갔을 땐 되게 바빠 보여가지고 얘기를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 되게 한가하세요. 아. 네, 사장님들이 네. 직원들이 일을 하고요. 사장님들이 굉장히 한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몇 년 동안 최소 5년, 10년씩은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쪽 동네의 어떤 시세라든가 이쪽 동네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공장을 살려고 하는데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분들도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인근 공장에 탐문 조사를 해라. 네네. 부동산 통하는 것보다 이게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이죠. 네. 네. 사장님 같으면 저기서 공장 하시겠어요? 아니면 임대 뭐 이렇게 얻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이거 물어보기도 좋고. 네. 그러면 공장 밀집 지역을 좀 보라고 했는데, 네. 근데 보통 분들은 네. 밀집 지역이 어딘지조차 모르거든요. 아, 네네.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공장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거 이제 화성 많이 가시긴 하죠. 네네. 예, 화성 가면은 뭐 팔탄면 뭐 이런 데 많이 예, 가잖아요. 팔탄, 송산 뭐 네. 이런 쪽 가면은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다 차 있어요. 예, 저도 맨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이제 공장을 계속 보러 다니고 토지도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머릿속에 그 몇 년 전에 그 평당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이제 보러 다니고 있는데 공장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지의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대출을 껴야 되니까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네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자 부담 비용이 있으신 분들은 공장을 사셔가지고요. 그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그 이자만 임대료로 충당을 해도 네. 토지 가격은 장기 우상향 자산이니까 맞아요. 특히 경기도나 이렇게 네. 뭐 좋은 지역은 네. 뭐 현금 유입이 더 나오지 않더라도 길게만 가져가도 시세 차이 크게 보잖아요. 맞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돈은 안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하지만 땅값이 올라서 다들 네. 부자가 되셨다고. 네. 임장 다니면은 그 얘기를 항상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공장 투자도 결론적으로는 시세 차익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공장 하려는 사람도 되게 많고, 네, 공장을 사면 누가 임대 들어와 하지만 임대는 다들 들어온다. 맞아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줄 서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네. 예, 요즘에 확실히 가면 분위기가 살짝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가 저는 오히려 공장 같은 것도 경매를 하면은 시세보다 확실히 싸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들 남들 안 쳐다볼 때 이런 네. 걸 해야 네.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들이 꺼려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네. 사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세요? 일단 직장 다니면서 저는 에어비앤비랑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직까지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한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에어비앤비 한 지 5년 되신 거예요? 예, 거의 한 5년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선택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월세 받다가 네. 그때 이제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금으로는 뭐를 만들까 제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여기저기서 뭐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어비앤비가 뭔지는 이제 들어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돈이 되는지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강의도 좀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래도 할만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에어비앤비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네. 일단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네. 이게 가능하겠냐, 이제 네. 언어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의외로 예약이 되게 잘 들어왔어요. 지금도 이제 잘 되고 있지만은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잘 됐고 딱히 어떤 잘 안 되거나 이랬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도 5년 정도 됐으면 코로나 때도 운영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잘 됐어요? 코로나 때 제가 맨 처음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있다 비행기가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해 버텼거든요. 버티니까 그때 이제 격리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가격리. 외국에서 이렇게 예, 들어온 예, 사람들이요? 들어오는 네. 분들이 뭐 이제 자가격리를 할 데가 없으니까 네. 에어비앤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2주씩 많이 썼죠, 초창기에는. 예, 그래서 거의 그거로 한 3년 정도? 공실 자체가 별로 더 안 나겠어요. 네. 여행객들은 하루 이틀인데 2주씩 있으니까. 예, 2주씩 있고 수요가 에어비앤비가 생각지도 못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출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이사 수요, 뭐 병원,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 네. 예, 수요가 되게 다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많은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할 때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소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뭐 도시민박업이라든가 한옥체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어. 뭐 단기 임대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금흐름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는 네, 거예요? 순수익으로. 오. 네. 그러면 이 일은 시간 투입은 네. 많지 않아요? 거의 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좀 길게 봤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청소할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저는 많지 않아요. 저는. 네. 근데 뭐 이불 빨래 뭐 이런 네. 것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나갔을 때. 예, 체크아웃하면 이제 해주는 거고 의외로 매너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맨 처음에 이제 그런 돈도 나는 이제 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칸을 한번 내어주세요. 옛날로 치면 약간 하숙집. 네. 예, 하숙집. 아, 그런 것도 수요가 있어요? 예, 엄청 잘 돼요. 오. 예,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만실돼요. 의외로. 그러면 성별이 네.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뭐 남자분 여자분 근데 그런 것 따라서 제가 아는 분은 남자분인데 음. 이제 자기가 살면서 방 2칸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자가 들어와요. 근데 신기한 건 한국인 여자도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네. 오히려 저녁도 먹고 되게 친해졌대요. 예.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은 예. 일인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조금 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주위 사례도 많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고정관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예,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미혼이신 분이고 뭐 이렇게 네. 파트너,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 네. 원하시는 분은 네. 에어비앤비 방 한 칸.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인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네. 남자분들은 네. 그 혼자 자취하지 마시고요. 방 3개, 4개짜리, 그러네. 예, 방 3개, 바다 4개짜리 있어. 구해가지고요. 예, 이제 그거로 한번 에어비앤비를 돌려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녁도 내가 다 차려주고 네. 신랑 1등 신랑감인 네, 거 뭐 하고. 글로벌하게 다 만날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외국인들이랑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어 공부도 되겠네. 근데 영어 공부도 되죠. 네. 영어 못해도 가능해요. 네. 예, 파파고가 있으니까요. 예, 다 되게 재밌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만나서 놀고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또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다들 서로 오픈 마인드로 만나서 진짜 재밌게 노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야기가 서로 안 통해도 음. 예, 우리 바디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진짜 재밌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네. 돈도 벌고 네,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씩 벌면 예. 괜찮을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진짜 이 돈도 없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그냥 당근마켓에서 매트 하나 사고요. 그 남는 방에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100만 원 아래로도 가능하거든요. 아, 우리 집에 남는 예, 방으로 우리 집에 하면? 남는 방으로. 네. 예, 그럼 이제 그 내가 조금 불편한 건 감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에어비앤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네. 하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회사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와, 오래 하셨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제일 난감했던 게 이제 CS라든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전화 오고 막 이런 거? 예, 전화 오고. 네. 그래서 그때 스케줄이 이제 주문을 밤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출근하면 집에서 한 6시 반, 7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주문을 넣고 출근해요. 아. 그럼 이제 그 회사 근무 시간에는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품도 뭐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월급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쇼핑몰만으로요? 예, 예. 오, 쇼핑몰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돈 버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쇼핑몰이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에 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이제 나오고 어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핑몰을 하실 때도 조금 정말 누구보다 꾸준히 할 수 있다. 이거에 자신감 있으신 분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면 예. 수익이 좀 네. 날까요? 제가 볼 때는 혼자 한다는 기준 하에 네. 월급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네. 쇼핑몰 하면은 뭐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안 팔리니까. 네네네.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한테 이제 제가 쇼핑몰 한다고 하면 많이들 물어보는 게 네. 뭐 팔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실행을 할 때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걸 하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도 이제 뭐 거의 근 5년 동안 계속 잘 되고 있지만은 온라인 쇼핑몰도 저는 이제 소모품 위주로 많이 팔거든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샴푸 린스 같은 거, 네. 아니면은 샤워 필터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노후화된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각 집마다 가면 샤워 필터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게 필터가 노래지거든요. 네. 그럼 노래지면은 이제 그걸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그럼 그거는 경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소모품. 예. 네. 그래서 저는 소모품 위주로 많이 팔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거는 계절성 상품 있죠. 아, 선풍기 뭐 이런 거. 네, 선풍기, 뭐 난로, 뭐 잠바 이렇게 계절성은 저는 비중이 정말 적고요. 네. 저는 거의 메인이 이제 쓰고 버리고 예를 들어 뭐 청소기 안에 필터 같은 거 있죠. 네. 그럼 저는 청소기를 팔지 말고 그 안에 소모품 뭐 거치대라든가 필터라든가 뭐 청소기 안에도 부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판매를 해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로봇 청소기에 걸레 같은 거. 뭐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예, 맞아요. 소모품 위주로 팔아봐라. 예. 뭐 다른 거 또 뭐 좋은 거 팔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지만은 좀 저는 평소에 TV를 볼 때도 좀 네. 테마가 많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캠핑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네. 예, 국내 캠핑을 많이 가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캠핑용품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용품이 잘 안 팔리는 게 요즘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시 많이 가잖아요. 가요. 네. 그럼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팔아보라고 하는 거죠. 뭐 캐리어나 뭐 이런 예, 거. 캐리어라든가 아니면 캐리어 덮개라든가 그거에 덮개. 좀 부속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여권이 있으면 여권 케이스라든가 아. 예, 그럼 여행을 갈 때 무조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냥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요. 그냥 많이들 쓰는 거를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많이 팔자.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유튜브 채널 뭐 게으른 연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게으른 연필이요. 예, 네. 제가 한 7월 초부터, 작년 7월 초부터 해서 거의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오. 예,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경매 신건이랑 나살건 매일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을 이제 많이 만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직장 다니면서 일단은 100만 원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투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버는 사람은 사실 꾸준히 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경기랑 상관없이 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벌고 있는 분들만 좀 찾아서 어떻게든 좀 만나봐라. 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뭐 경매 얘기도 하고 부수임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감소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지방 가면은 그 한옥이 되게 많아요. 폐가. 그럼 그런 폐가를 또 살리면은 그런 농어촌 민박업 이런 걸로 하면은 한 달에 그래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사소한 거로 누구는 이제 그런 폐가를 보고 지방이 망했다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그런 걸 가지고 좀 돈을 벌고 있거든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예,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입에 좀 붙으셨네요. 네. 매일 하는 티가 나네요. 네. 네. 제가 이 밑에 더보기랑 네. 고정 댓글로 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네. 성정대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 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저도 되게 10대 때는 좋게 살았고 20대 때는 뭐 소위 말해서 되게 안 좋게 살았고 30대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히 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매일 하든 아니 매일매일 어떤 뭐 달리기를 하든 좀 이제 그 성정희 선생님 채널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은 뭐 될 거라고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네. 네,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